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보고서 오늘은요. 자, 이제 잉글랜드를 좀 벗어나서 스페인 쪽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어디냐? 뭐 레알일까요? 바르셀로나일까요? 아닙니다. 자, 발렌시아부터 먼저 갑니다. 자, 발렌시아는 아무래도 뭐 이강인 선수의 치트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끝나고 팀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의 이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뭐 발렌시아는 뭐 이강인 선수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팀이었죠. 박쥐 군단 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멋진 선수도 많았죠. 뭐 아이마르도 있었고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팀이었는데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성적이 괜찮았어요. 라리가 4위. 라리가 4위 하면 어디 가죠?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얻었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 뭐 코파델레이가 뭐 별거겠으면 FA컵이죠. 예, 그거는 이제 그쪽 스페인 쪽으로 하면 코파델레이인데 FA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4위, 그래도 챔스가 하고 코파델레이에서 우승. 오, 결과 좋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난 시즌 저도 중계를 좀 몇 번 했었지만 발렌시아 경기를 좀 보신 분들은 좀 재미없는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물론 뭐 이강인 선수가 있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재밌었을까 싶었을 때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발렌시아의 이렇게 딱 그 경기 내용을 떠올리시면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수비, 짠물, 사사이, 두 줄 수비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에 실점이 35골밖에 안 내줬습니다. 경기당 한 골 뭐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라리가 따져보더라도 정말 수비 잘하는 팀이 어디예요?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꼬마, ATM 요 팀 아닙니까? 이 ATM에 이어서 실점이 적었던 팀이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얼마나 수비가 강했는지 혹은 얼마나 짠물 수비를 했는지 그 사사이 딱 놔둬놓고 정말 수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ATM도 사사이인데 요즘 사사이가 좀 유행인 것 같긴 하네요. 수비 쪽에서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수비 잘하는 거 좋죠. 수비 잘하는 거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골이었죠. 골. 팀 득점이 좀 문제였는데 팀 득점이 지난 시즌 발렌시아가 51골 5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팀골 51골은요 17위 그러니까 17위면은 그 강등을 겨우 면한 팀입니다. 셀타비고보다도 팀골이 적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골을 못 넣는지 발렌시아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좀 있었어요. 마르셀로 감독의 수비 축구 뭐 4-4-2 너무 막 지키는 축구야 실리 축구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을 한 시즌 이렇게 발렌시아 경기를 쭉 보셨던 분들은 초반에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예. 라리가 지난 시즌 초반 10경기에서요 승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승. 예. 1승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뭐 팀 이사회에 막 소집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 이제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10경기에서 1승이면 야 발렌시아 이러다가 2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겨우 이제 이사진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그러니까 올해 뭐 여전히 뭐 2019년이니까 2019년이 발렌시아에게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그 한국 역사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일본 놈들. 네. 자, 1919 1919년이 발렌시아에게도요 의미 있는 그 해인데 우리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잖아요. 1919년이 뭐냐면 발렌시아가 창단한 해입니다. 2019년은 뭘까요? 네, 그래서 창단 100주년이에요. 10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뭔가 성적을 잘 내고 싶었는데 팀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마르셀로 감독이 더 수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더 실리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쓰고 더 수비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겨우 반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의 지난 시즌을 쭉 훑어보면 왜 마르셀로 감독이 그렇게 수비 축구를 했는지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팀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수비 잘해가지고 일단 실리적인 축구, 효과적인 축구, 결과를 내는 축구를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앞쪽 선수들도 안 좋았어요. 지난 시즌에. 예. 곤살로 게데스가 부상당한 이후에 막 돌아오긴 했지만은 좀 아주 최고의 컨디션이라 보기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그 임대했었던 바추아이도 뭐 그닥 뭐 별로였었고. 그러니까 겨우 이렇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공격도 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수비 축구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물론 결과는 코파델레이 우승, 라리가 4위 괜찮았는데 이것 때문에 더더욱 어찌 보면 약간 뭐 손해까지는 아니어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에 입세 월드컵에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가운데서 볼 딱 잡아가지고 두세 명이 딱 에어싸더라도 싹 빠져나온 탈압박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탁 아주 감각적으로 주면서 패스한다든지 이렇게 중앙 쪽에서 패싱 축구를 할 때가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 공격적인 역할을 줄 때가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데 말씀드렸잖아요. 4-4-2 축구에서는 굉장히 이 수비 블록을 두 줄 수비라고 해가지고 앞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쪽도 상당히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공격은 어디로 갑니까? 기본적으로 양쪽 측면 쪽으로 가는데 양쪽 측면의 4-4-2는 약간 치달 스타일들이 많아요. 치고 들어가가지고 크로스 올린다든지 이렇게 형태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에 놓더라도 약간 수비적인 역할에서 약간 하중이 좀 걸리고 사이드 오른쪽으로 많이 뺐더니 사이드 쪽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치달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가운데에서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어디가 제일 편하냐 그랬더니 중앙에서 볼 갖고 공격하는 거 좋다고. 근데 지난 시즌 발렌시아에서 오른쪽에 갖다 놨습니다. 오른쪽에 갖다 놓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치달하기도 어렵고 가운데로 오자니 또 압박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좀 걸려가지고 못 뛰었고요. 실제로도 기록이 지난 시즌 발렌시아가 이렇게 내려서 가지고 빵 치는 사이드 쪽에 체리세프라든지 이렇게 빵빵 때리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점유율이요 47.8% 평균 점유율이 이게 라리가 팀들 중에 14위입니다. 얼마나 점유율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라리가 순위 4위인데 점유율만 따졌을 때는 평균 점유율이 14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또 패스 성공률도요 80%가 채 안 됩니다. 79.6%. 패스 성공률이 평균적으로 10입니다. 10위.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강점하고 뭐가 어울려요? 어울리는 게 없잖아요. 일단 그죠? 이강인 선수는 가운데서 볼 점유 잘하고 패스 잘하는데 패스도 못하는 팀이고 점유도 못하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여러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 개인의 패스 개인 성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3.68%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화이팅한 그 강점하고는 좀 차이가 났었던 발렌시아의 지난 시즌이에요. 그래서 발렌시아에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교체로 3경기밖에 못 뛰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올 시즌 여름의 변화는 발렌시아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강인 선수에게 그다지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나간 선수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주요 선수 중에 나간 선수는 제가 봐서는 발렌시아에서는 골키퍼 네투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대신 바르셀로나에서 백업 받던 실러선을 우리 돈으로 464억 원 3,500만 유로에 데려왔기 때문에 뭐 골키퍼는 내주고 데려왔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하고 맞물리는 이번에 여름의 변화들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왼쪽 포워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마르셀로 감독의 측면 쪽에서의 어떤 치고 달리거나 빠른 공격을 상징했던 체리셰프를 원래 임대했었는데 이번 여름에 완전 이적으로 3년 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또 그 축구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또 그런데다가 왼쪽 수비수, 왼쪽 풀백 살바 루이스도 데려왔습니다. 역시 측면 쪽 자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섰던 오른쪽 포워드에 레반테에서 하손을 데려왔습니다. 저 이거 뭐 좀 꼬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쓸 수 있는 위치의 선수를 데려온 데다가 이 4-4-2 폼에서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이드 쪽 선수를 데려오고 있고 또 누굴 데려왔냐면 전방에서 뛸 수 있는 막시 고메스, 그 우루과이 대표팀의 장신 스트라이커 있잖아요. 186 정도 되는 이 선수를 셀타비고에서 데려왔어요. 막시 고메스를. 이 얘기는 뭐예요? 186cm의 장신 공격수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놔두고 사이드 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이강인 선수와 스타일은 여전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4-4-2를. 그런데다가 또 있어요. 속공 있죠. 속공. 빠르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카운터 전술을 쓸 때 쓸 수 있는 아주 단신의 빠른 공격수인 마누 발레오 선수를 또 이 카디스에서 데려왔습니다. 자, 이거 속공, 사이드 플레이, 최전방의 장신. 이강인 선수하고 약간 좀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런데다가 만약 이강인 선수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러면 오케이. 뭐 지난 시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4-4-2, 사이드 보강하고 있어요. 전방 장신이에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이제 가운데다 두면 안 돼요? 네, 가운데는요. 8시즌 동안 주전으로 뛰고 있는 파레오가
좀 뭐 버티고 있습니다. 파리오를 백업으로 밀어내면서까지 이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으로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이번 달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가 누가 있었냐면 이탈리아 삼프도리아 있잖아요. 삼프도리아에서 벨기에 대표로 뛰었던 데니스 프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다 뛰어나고 아주 창의력 있는 그 선수가 있는데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공미를 볼 수 있는 선수 이강인 선수처럼 이 선수를 25살 선수인데 데려오려고 해서 연결설이 걸렸거든요. 자, 글쩍글쩍 하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최소한 발렌시아 혹은 마르세로 감독이 당장은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뛰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쭉 종합해 볼 때. 물론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과 놓고 봤을 때는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력을 보강을 하고 있어요. 또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그러니까 다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강인 선수의 관점을 놓고 보자면 이강인 선수가 다가오는 새 시즌에도 당장 주전으로 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혹은 두 경기 한 경기라도 좀 풀타임을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뭐 계속 임대 혹은 뭐 이적 혹은 뭐 바이아웃을 올리네, 계약을 연장하네, 뭐 또 뭘 하네, 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뭐 복잡하긴 하겠지만 지금 팀을 이강인 선수 원하는 팀 워낙 많잖아요. 레반테, 오사수나, 마요르카, 에스파뇰 뭐 계속 다른 리그에서도 막 나오고 있는데 가는 게 어떨까요? 윈윈 합시다. 윈윈 합시다. 그렇죠. 발렌시아도 선수 영입 잘하네. 그러면 이강인 선수 놓아줍시다. 이적이 좀 당연히 그러면 임대로 일단 잠깐 좀 보내가지고 뛸 수 있는데 가서 이강인 선수도 좀 뛰고, 좀 발렌시아도 나중에 또 이렇게 임대로라도 합시다. 저기 이강인도 좀 뛰어야지. 이강인도 이제 뛰었는데 안 뛰어가지고 이강인 안 뛰어 저희도 중계도 하고 중계권 사면 저희도 달순에서 계속 중계도 하고 이강인 뛰어야 된다니까요. 마리세르 감독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렌시아도 좀 뛰는 게 좋은데.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